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종합 비타민을 다 볼 수 있는 몰아보기 영상인데요. 내용은 종합 비타민 이거 하나만 먹어도 되는지, 종합 비타민 좋은 걸 고르는 방법, 그리고 좋은 해외 직구 종합 비타민 섭취했을 때 주의사항, 그리고 종합 비타민 먹다 보면 색이 변하고 냄새가 나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등등등 다 정리해봤습니다. 필요한 부분들 다 타임라인으로 잘라놨거든요. 눌러서 보시고요.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오늘은 자주 문의 주시는 종합 비타민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 종합 비타민을 먹고 있는데 이거 따로 먹는 게 좋지 않나요? 이런 문의도 많으셨고요. 본인은 종합 비타민보다는 비타민을 B, C, D, 미네랄 다 따로 먹고 있다. 나는 아연, 구리 따로 먹고 있고 B1, B5, B12 다 따로 먹고 있다. 이렇게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냐? 이 종합 비타민 먹어봐야 효과 있냐? 어떤 게 낫냐? 이렇게 여러 가지 몇십 가지의 성분을 한 번에 먹는 게 흡수가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뭐가 나은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 비타민의 구성을 보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지용성 비타민 A, D, E, K가 구성되어 있고요. 수용성 비타민 B, C, 비타민이 일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미네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볼륨이 큰 또는 여러 개를 먹는 종합 비타민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하루에 하나 먹는 거는 마그네슘 조금과 아연, 구리, 망간, 셀레늄, 몰리브덴, 바나디움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미네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조에 해외 직구 제품에는 식물성 폴리페놀들, 아피제닌, 루테인, 레스베라트롤 이런 식물성 항산화 성분들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 들어가 있고, 유산균과 효소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성분들을 복합적으로 믹스한 게 종합 비타민의 기본 구조인데, 비타민과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는 게 기본 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먹었을 때 흡수가 제대로 되나? 이상적인 흡수 방법은 지용성 비타민은 보통 식후에 섭취하는 게 낫고, 수용성 비타민은 보통 공복에 섭취하는 게 낫고요. 미네랄들은 보통 식후 섭취가 낫습니다. 이런 식물성 폴리페놀들은 식사 관계없이 섭취가 가능하고요. 근데 흡수가 되나? 궁금해서 저도 찾아봤는데, 이게 그 백내장을 가지고 있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멀티비타민의 유효한 성분들이 꾸준하게 섭취했을 때 혈장에 있는 그 특정 성분들의 농도가 높아지나를 연구를 한 거예요. 비타민 C, E, 베타카로틴, 셀레늄 이런 항산화 성분들이 백내장에 도움이 되거든요.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늘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장 농도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라는 데이터를 찾았는데요.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유의미하게 이 멀티비타민을 먹어도 상승한다. 많은 데이터들이 멀티비타민을 먹었을 때 어느 정도의 피드백이 있다. 비타민 D 수치가 높아진다. 이런 데이터들은 있어요. 종합 비타민 그 자체가 흡수는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흡수가 덜 되겠죠. 그거는 이제 맞는 사실이에요. 이 멀티비타민과 따로 먹는 거랑 비교하면은 흡수율은 무조건 따로 먹는 게 이득이에요. 그런데 그럼 왜 먹냐? 효율적으로 먹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 따로 먹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비타민 A, D, E, K 따로 먹고, 비타민 B군 따로 먹고, 미네랄 따로 먹으면 일반적으로 문제는 안 되지만 안 먹어도 될 부영제 엄청 먹게 되겠죠. 여러 번 먹어야 되거든요. 여러 알을 먹고 아점저 나눠서 먹게 되고, 이렇게 반복해서 먹게 되면은 복약 수능도라고 하는 섭취 수능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취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흡수율은 떨어지더라도 먹기 편하게 만들었고, 그럼에도 수치는 유의미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의 가치는 분명히 있다. 편하게 먹기 위해서는 충분히 활용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흡수율만 떨어지냐 종합 비타민이? 아니죠. 주의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이 종합 비타민은 따로 먹는 것 대비 분명히 위장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따로 먹는 거는 우리가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종합 비타민은 많은 수십 가지의 성분을 한 번에 위에 때려 붓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위장장애의 빈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간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종합 비타민 그 자체가 이득은 있지만 주의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종합 비타민의 존재의 가치는 섭취 편의성 때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은 종합 비타민 편하게 드실 분들에게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상적으로 섭취하고 싶으신 분들은 종합 비타민이 아니라 따로 드시는 건 추천드릴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들약 이대로 끝내기 너무 아쉬워서, 이 종합 비타민은 여러 개를 넣었기 때문에 함량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합 비타민에다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추가하면 좋을 성분들을 제가 좀 몇 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 비타민은 일반적으로 함량이 높진 않아요. 함량을 높였을 때 효율을 좀 볼 수 있는 성분들이 있거든요.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종합 비타민의 우리가 함량을 봐야 될 부분들이 비타민 D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D가 작게는 한 400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많게는 2000까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제품 중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제품들의 종합 비타민이 한 400단위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종합 비타민 하나만 먹고 있는 분들에게 비타민 D를 추가적으로 섭취를 제가 권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비타민 D는 400단위 먹어서 안 올라가요. 비타민 D를 종합 비타민에 추가하면은 이점이 큽니다. 보통 한 2000단위 정도를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산 4000 이하로요. 두 번째로 좀 추가하면 좋을 만한 성분이 뭐냐면 판토텐산이 있습니다. 판토텐산은 비타민 B5인데요. 판토텐산을 용량을 높이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종합 비타민에 판토텐산 비타민 B5가 50ml 들어있거든요. 이게 괜찮은 용량입니다. RDA라는 필수 섭취량의 한 10배의 용량이지만 우리가 여드름, 피부 건강, 부신 피로, 스트레스 같은 거 개선, 호르몬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는 한 500ml까지 늘려주면 좋거든요. 이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판토텐산을 따로 구매해서 용량을 높여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좀 추가하면 좋은 성분이 바로 비타민 B1과 B12예요. 일반적으로 해외 직구 제품도 마찬가지고 국내 제품은 무조건이고요. B1이 비활성형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직구 제품 중에 벤포티아민 성분이 있어요. 활성형으로. 그러니까 추가해주면은 피로회복에 극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약국용 의약품도 벤포티아민만 파는 게 있는데 종합 비타민 드시는데 피곤해서 힘드신 분들은 벤포티아민을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비타민 B1 활성형 성분. 그리고 비타민 B12 신경통이나 손발저림에 되게 효과적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량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얼마 들어있냐면은 10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활성형을 넣어주면 되게 좋습니다. 신경통, 피로, 수족냉증, 손발저림에 되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B1과 B12를 따로 챙겨 드시면 피로회복 쪽에 되게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아연구리 망간 이런 미량 원소의 미네랄들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은 볼륨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 비타민에다가 칼슘과 마그네슘만 추가해줘도 대부분의 필요한 건 다 채울 수 있는 조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을 따로 드시면 궁합이 되게 좋아요. 섭취는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C도 보통은 1000ml 정도는 먹어야 피부가 좋아지거나 염증 수치가 좀 떨어지거나 알러지 같은 게 좀 개선되거나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많게는 6000ml까지 먹기 때문에 보통 종합 비타민에는 한 300ml, 여긴 100ml 들어가 있죠. 그래서 비타민 C 따로 추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 말고 오메가3나 유산균 정도는 추가하면 좋고요. 아무튼 종합 비타민 존재 가치는 편의성 때문이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은 걸 채울 수 있다. 세분화해서 안 먹을 거면은 이거라도 먹는 게 낫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약들약 종합 비타민을 고르는 기준부터 말씀드리고요. 바로 제품 추천 드리겠습니다. 종합 비타민을 고르는 기준은 기본적인 비타민 관련된 건 여기 띄워놓을게요. 비타민 A, B, C, D, E, K에 대한 기준은 여기 띄워놓은 요 정도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보는 기준은 미네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미네랄들은 요 정도 기준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사에 필요한, 뼈에 필요한 전반적인 용량 요 정도를 채워준 제품을 고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종합 비타민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넘어서서 키가 되는 좀 핵심이 되는 성분들도 좀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성 항산화 성분들이나 그리고 뭐 코큐텐, 셀레늄 이런 항산화 성분들, 보강할 수 있는 성분들 그런 게 또 뭐가 들어가 있나를 봐주시면은 전반적으로 종합 비타민을 고르는 기준이 될 수가 있죠. 자,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합 비타민은 여러 가지 성분과 고함량의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이나 신장에 부담될 수 있고요.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 가끔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위장장애나 알러지와 같은 과민 반응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은 종합 비타민을 먹고 뭐 극적인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고용량을 하는 게 아니고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고 막 뭔가 좀 느낌이 막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병 같은 거를 치료하거나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종합 비타민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성분이 너무 많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이 정도 기대치를 갖고 종합 비타민을 고르시면은 건강 유지하고 뭔가 챙겨야겠다 싶으신 분들에게는 적합한 게 종합 비타민이니까요. 한번 보시죠.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으로는 종합 비타민 중에서 고용량, 이 하나로 다 채울 수 있는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쏜리서치의 어드밴스드 뉴트리언트라는 제품인데 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좀 요약을 하자면은 잘 관리된 비타민들, 비타민 A, C, D, E, K, 비타민 B군까지가 활성형 그리고 키가 되는 성분들이 다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비타민 A도 적정량 들어가 있고 비타민 D3 함량 적정량 들어가 있고
토코페롤도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 K2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형 비타민 B군들, 특히 활성형 엽산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 제품이 기존에 제가 추천드렸던 쏜리서치 기초 영양소 그 제품과 차이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항상 추천드렸는데 좀 더 고스펙 고함량 제품이라 좀 먼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제품은 일단은 8알을 섭취하는 기준으로 좀 많은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칼슘, 마그네슘이 말레이트, 그러니까 말레이산 형태로 하루 8알 섭취할 때 250ml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따로 섭취 안 해도 돼요. 이거면 돼요. 칼슘, 마그네슘의 대사와 함께 잘 버무려져 있는 미네랄들, 그 다음 비타민 D3와 K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 제품, 미네랄 제품 따로 안 드셔도 되는 그런 배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타민 K2가 MK7 형태로 되어 있어서 효율이 높다.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 퀘르세틴 파이토좀의 형태, 그러니까 퀘르세틴 흡수를 높인 형태가 100mg 들어가 있고, 퀘르세틴은 알러지, 염증 완화, 상기도 감염, 감기 예방하는 데 활용됩니다. 그리고 빌베리 추출물이 80mg 들어가 있죠. 빌베리는 당 수치를 낮추고 혈관 보호하고 눈에 좋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 니코티나마이드 리보사이드라는 NR, NMN이라고 들어보셨죠? 장수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주는 비타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름 예방하고 노화 예방하는 그러한 성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카르티노이드 계열의 색소 성분,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라이코펜, 이 성분도 눈에 좋고 혈관에 좋고 남성의 전립선에 좋고 이러한 색소 성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단일 제품 성분 정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8알을 섭취하게 세팅이 된 겁니다. 여기에다가 오메가3 정도만 넣어서 드시면은 정말 많은 걸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8알 드시기 어려우시면은 밑에 제품으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두 번째 제품은 바로 적정량의 함량과 구성 종합 비타민인데요. 바로 쏜 기초 영양소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 제품이고요. 이 쏜 제품들은 아이어땡은 가격이 되게 비싸요. 할인이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쿠땡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쿠땡이 영양제를 보관하는 이슈가 좀 있지만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구매 안 할 이유가 없죠. 기초 영양소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어드밴스드 영양소 누트리언트 제품 대비 칼슘, 마그네슘이 함량이 50ml, 20ml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고요. 말씀드렸던 빌베리 추출물이나 퀘르세틴 파이토좀, 그 다음에 NR 이런 거 다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비타민들, 미네랄들 정도가 들어가 있는, 그럼에도 활성형으로 들어가 있고 이래저래 좋은 성분의 구성이 이 제품이죠. 그래서 무난하게 드실 분들은 사실 쏜 이 기초 영양소 드시고 여기에다 칼슘, 마그네슘 넣고 식물성 항산화 성분 넣으면 이 쏜 어드밴스드만큼 되거든요. 쏜 어드밴스드 이 제품이 가격이 또 비싸요. 많이 들어 있어서. 그래서 정말 하나로 다 끝내실 분들, 8알 드실 분들은 쏜 어드밴스드 드시고, 그게 아니라면 기초 영양소 드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제품은 아이들용인데요. 만 1세 정도부터 섭취 가능한, 더 어린 아이들이 섭취 가능한 영양제입니다. 자주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메리루스 유기농 유아용 종합 비타민 액상 드롭이고요. 요거는 60방울씩 떨어뜨리면 2ml 섭취하는 건데, 액상 종합 비타민이 사실 함량 개런티하기 어려운데 지용성 비타민과 비타민 B군 일부, 거기에 철분까지 들어가 있고 아연도 들어가 있습니다. 함량은 높지 않기 때문에 돌이 진한 아이들부터 활용하는 종합 비타민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고, 이 메리루스가 맛이 되게 괜찮거든요. 그리고 USDA라는 유기농 인증과 비건 인증까지 잘 잡고 위장장애까지 좀 잘 안 일어나도록 쾌적화시킨 제품으로 현재 미국에서 메리루스 이 제품 되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난하게 추워볼 제품을 삼킬 수 있는 아이들, 보통 한 만 2세부터 유치원생까지 초등학생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아이들용 종합 비타민은 바로 가든 오브 라이프의 비타민 코드 어린이용 추워볼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성분 구성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키즈 제품 치고는 다 들어가 있어요. 비타민 A, C, D, E, K, 비타민 B군, 그러니까 비타민균 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다가 칼슘, 마그네슘과 아연, 셀레늄까지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함량 또한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애기들 종합 비타민으로 활용해 볼 만한 그런 제품이고, 보통 만 2세에서 4세 사이는 하나만 줘도 되고, 만 5세부터 7세 사이는 2알 주고, 초등학생 저학년이면 3알 먹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함량적으로도 괜찮고 구성적으로도 괜찮고요. 가든 오브 라이프가 품질 관리 되게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천연 유래의 원료를 활용하기도 유명하고요. 괜찮은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임산부용 종합 비타민, 이것도 대안이 별로 없어요. 직구 제품 보면은 쏜 베이직 프리네이탈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이 제품도 함량 구성을 좀 보면은 3알 먹게 돼 있는데 약간 좀 함량이 좀 넘나드는 게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 기준으로 하루에 2알만 섭취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활성형 엽산 꽉 채워서 들어가 있고, 중요한 거 비타민 B12와 함께, 이게 적혈구 만들 때 필요하고 임산부에게 필요한데 이 성분도 활성형으로 적정히 넣었다. 그리고 빠짐없이 비타민 A, C, D, E, K, 비타민 B군류가 들어가 있고 미네랄들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 철분도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철분 또한 흡수율 높고 위장적에 덜한 철분, 킬레이트 철분이 들어가 있는데 철분 용량도 3알당 45ml, 좀 과한 면이 있어서 사람들은 2알 섭취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임산부들 보통
기본 유지 용량으로 하나, 적극적으로 두 알 드시면 되는 좋은 품질의 그런 제품입니다. 약들약. 자, 오늘 영상은 라이프 익스텐션 투퍼데이 이 제품에 대한 문의가 좀 많으셔가지고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뭐가 빠졌다, 성분이 빠졌는데 괜찮냐라는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생각보다 주기적으로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지 하고 찾아보니까 진짜 빠졌더라고요. 뭐가 성분이 빠졌는데 이 어떤 성분이고 왜 빠졌는지, 그리고 구매할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라이프 익스텐션 투퍼데이라는 제품은 상당히 가성비가 좋고 함량 배합이 되게 좋은, 국내에서 이 가격대로 만들기 어려운 배합이었습니다. 아마 직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거쳐가는 스포츠 리서치 오메가3 같은 종합 비타민이나 비타민 B군에는 그냥 무조건 사야 되는 제품 중에 하나였는데, 오리지널 제품은 제가 그냥 갖고 있었고 새로운 뭔가 빠진 제품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거의 뭐 달라진 게 없는데 뭐가 달라졌지 하고 찾아보니까 정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제품은 V2라는 이름이 붙여 있더라고요. 버전 2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V2 버전 2 새로운 제품은 네 가지 성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비타민 B12가 빠졌어요. 메틸코발라민, 그리고 판토텐산이 빠졌고 크롬, 그다음에 붕소가 빠졌습니다. 아니 이게 왜 빠졌지? 라고 찾아보니까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라이프 익스텐션 투퍼데이가 작년 정도에 국내 통관 불가 품목으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식약처에서.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크롬이 들어가 있는데 이 크롬 성분에 프리마비라는 신라짓이라는 데서 추출한 성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신라짓이라는 성분이 식약처에서 식품 원료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관될 수가 없다라고 해서 통관이 막혔습니다. 이거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주문하면 통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짓이 뭐지? 뭐길래 통관이 안 되지 하고 봤더니 이게 특정 지역의 바위에서 온도와 습도 차이가 발생되면서 수축과 이완이 되면서 안에 있는 무기질이 겉으로 삼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신라짓 성분이래요. 다양한 무기질 성분이 있는 거고 그 유래의 크롬 성분이다. 신라짓이라는 이 성분이 외국에서는 성 관련된 거, 스타미나 관련된 걸로 활용이 됐던 성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출처를 알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 식품 원료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유래의 크롬 성분이기 때문에 통과 안 돼라고 식약처에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23년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전용으로 이 제품을 만든 것 같아요. 이 라이프 익스텐션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나 봅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엄청 커졌거든요. 해외 직구 시장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통관에 문제가 없도록 이 신라짓 성분을 그러니까 크롬 성분을 빼고, 근데 판토텐산과 비타민 B12를 왜 뺐지? 뺐어요. 이유를 모르겠지만 빼는 김에 이 네 가지를 뺐다. 이 판토텐산과 비타민 B12가 빠졌는데 이게 빠진 게 중요한가? 라고 물어보시면 중요합니다. 판토텐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로회복, 에너지대사, 그다음에 부신피로에 활용됐고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요하고 지방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런 여드름에도 도움을 줬죠. 그리고 비타민 B12, 피로회복의 핵심 성분이고 신경통, 근육통의 육체피로에도 핵심적인 성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빠졌네요. 이게 빠진 비타민 B군 제품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빠진 제품은 드실 필요가 없다. 가격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크롬은 이제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붕소는 뼈 쪽인데 아무튼 그것보다는 비타민 B5랑 B12가 빠진 거는 좀 타격이 있다. 구매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기존 버전은 제가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그대로 팔고 있더라고요. 국내용으로만 이렇게 되는구나. 통관이 안 되니까 좀 황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기존 제품을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구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고, 기존 제품을 이제 구하지 못하고 통관이 막혔으니까 못 구하시는 분들은 대체제가 많이 있겠죠.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합과 거의 유사한 아이허브에서 그냥 베낀 걸로 추정되는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의 종합 비타민 베지 캡슐, 가격은 좀 더 비쌉니다. 쿠폰 먹이면 비슷해질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고, 두 번째 제품은 닥터스 베스트 종합 비타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품은 가격은 좀 비싼데 잘 구하면은 좀 잘 구해도 비싼가, 아무튼 쏜리서치의 기초 영양소가 있었죠. 이걸로 대체제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더 좋은 거 드셔도 되고요. 국내 제품에 의약품 그레이드의 비타민 B군들 많이 있잖아요. 그걸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통관 때문에 국내로 이게 수입되는 버전은 비타민 B5랑 B12, 크롬과 붕소가 빠진 버전이다. 빠지면은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약들약. 이런 해외 종합 비타민을 먹다 보면 색이 변하죠. 색이 변하고 냄새가 고약해지는데 이건 1년 이상 방치해 놓은 거라 까기가 좀 두렵지만 이렇게 흑색으로 변했고 냄새도 심한 비타민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변했는데 특히 종합 비타민이나 비타민 B군 같은 수용성 비타민이 들어간 거일수록 쉽게 변합니다. 이게 직구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에게 많이 고민이실 거예요. 먹다 보니까 색이 계속 변해가지고 이거 뭐냐, 먹어도 되냐, 이런 질문이 되게 많으셔서 제가 제조사에다가 물어보고 제조사의 높은 분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책임자에게도 물어봤는데 괜찮다,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자료를 찾아봐도 뭐 특별히 나온 게 없어가지고 그냥 괜찮나 보다 그냥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때문에 실험을 좀 설계를 해서 실제로 변질된 게 문제가 없나, 함량이 떨어지거나 뭐 그런 건 문제가 없지만 뭐 세균이 나오거나 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한번 검사를 맡겨봤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허가한 식품을 검사해주는 기관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 맡겨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갓독자님들이 해외에서 많이 직구를 하고 있는 쏜리서치 기초영양소, 그 쏜리서치 종합비타민을 기준으로 걔도 되게 많이 변해서 맨날 괜찮냐 안 괜찮냐 문의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직구로 다 구매를 해서 인위적으로 빠르게 변질되게 만든 다음에 식약처에서 지정한 연구소에다가 의뢰를 냈습니다. 비타민유에 대한 함량, 비타민 A, B, C, D, E, K에 대한 함량이 잘 나왔나, 색이 변하고 변질됐을 때 함량이 확 떨어져서 먹을 가치가 없나, 그리고 독성 검사 같은 게 따로 없더라고요. 뭐 산패 검사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비타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식품이나 이런 건강기능식품에 검사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의 세균 검사를 했습니다. 식중독이나 뭐 폐혈증균 같은 것들이 있나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가 한 4주 만에 나왔고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서 여러 개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냥 쏜리서치 하나만 해봤습니다. 아무튼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은 쏜리서치 제품의 두 알당 함량과 실제 검사에서 검출된 함량을 한번 보자면, 일단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실제는 1050인데 이 변질된 제품에서 비타민 A가 926이 검출됐으니까 이 정도면 거의 오차범위 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까지는 기준치를 넘거나 줄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아무튼 이 정도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비타민 C는 원래 250표기에 220 나왔으니까 이것도 문제 없어 보이고, 비타민 D는 원래 50인데 66이 나왔습니다. 더 높게 나왔네요. 해외 직구 제품은 이렇게 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또는 검사에 편차가 있어서 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비타민 D나 비타민 B9나 비타민 B12 같은 마이크로그램 단위의 영양소들은 검사 결과가 편차가 확 튀기도 하기 때문에 튀었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오차 범위에서 살짝 벗어난 정도다. 오히려 함량이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비타민 E는 함량이 훨씬 높게 나왔는데 이거는 검사에서 튄 건지 아니면은 비타민 E의 단위가 통일 안 된 건지 아무튼 튀게 나왔고, 비타민 K는 쏜리서치가 400, 검사 결과가 234가 나왔는데 이것도 아마 비타민 K2랑 K1이 섞여 있는 타입이라 검사 결과가 좀 틀어진 게 아닌가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비타민 B1은 원래 50, 검사 결과 49, 비타민 B2는 12, 12 동일하게 나왔고 대단하죠. 비타민 B3 나이아신은 82 표기인데 100이 나왔습니다. 더 높게 나왔고, 판토텐산은 45에 51, 그리고 비타민 B6가 이게 활성형인데 불검출됐어요. 이거 뒤에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BOT는 600인데 414가 나왔고, 엽산은 400인데 425가 나왔고, 비타민 B12가 600 나와야 되는데 불검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B6랑 B12가 불검출된 이유를 뇌피셜을 굴려보자면은, 식약처에서 검사하는 검사법은 B6랑 B12 모두 다 비활성형 대상으로 검사를 하는데 이 쏜리서치 제품은 B6랑 B12가 100% 활성형입니다. 그래서 아마 검출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내 시험법상 활성형을 검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나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결과를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함량이 대체로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큰 뭐 트렌드가 있는 건 아니다. 뭐 아예 뭐 함량이 사라진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B6랑 B12가 불검출됐지만 이건 활성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검출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함량적으로는 거의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세균 검사는 식품에서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세균 검사를 했거든요. 어떤 걸 했냐면은 곰팡이균, 클로스트리디움이랑 장출혈성 대장균, 일반 세균, 황색 포도상구균,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바실러스,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세균 검사는 다 했다. 그랬을 때 그렇게 변질됐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두 아무런 세균이 검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균의 어떤 오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약들약? 그렇다면 결론을 내려야죠. 함량이 줄어들거나 높아지거나 좀 그런 게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B6, B12가 검출이 안 됐지만 그 검출이 안 된 건 활성형을 검출을 못하는 우리나라 시험의 한계 때문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세균은 전혀 나온 게 없다. 그러니까 세균에 감염되거나 식중독 같은 거 우려가 없다.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요? 냄새가 좀 나는 거, 그리고 고약한 것 때문에 좀 먹기가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뭔가 변질된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지용성 성분은 뭐 크게 바뀐 게 없고, 수용성 비타민이나 여기 들어가 있는 무기질 같은 게 사실 뭐 산패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적당히 색깔이 변하고 살짝 냄새가 나는 정도는 역시나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 제품처럼 무지막지하게 변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리는 게 낫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습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방습제를 좀 여러 개 넣어놓는 게 좋겠다. 하나 들어있잖아요. 두세 개 정도 따로 구매해서 넣어두면은 거의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약들약?
종합 비타민에 많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 가장 흔한 영양제 성분 비타민 A, B, C, D, E, K, 무기질, 칼슘, 마그네슘, 아연, 구리, 망간, 셀레늄, 철분 이런 것들의 가장 흔한 부작용들 그리고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상적으로 보고가 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은 3가지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단기간에 생기는 부작용, 그리고 장기간 섭취했을 때 주의해야 될 부작용, 그리고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자, 빨리 들어갈게요. 첫 번째, 단기간에 부작용이 생기는 성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타민 A. 종합 비타민에 들어가 있는 정도의 용량이 아니라 되게 고용량을 섭취했을 때 대부분 생기는 부작용인데요. 베타카로틴이 아닌 레티놀. 그러니까 베타카로틴의 형태는 식품, 이런 채소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게 베타카로틴이고, 우리가 대사 형태로 보충제로 먹는 게 보통 레티놀인데, 레티놀이나 레티닐 같은 걸로 10만 마이크로그램, 보통 권장 섭취량이 한 100배거든요.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단위로 따지면은 30만 정도 먹는 건데, 이 정도 이렇게 되게 고용량 먹을 일이 없으실 건데, 여드름 같은 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드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 그렇게 고용량을 먹었을 때 급성으로 일주일에서 길게는 4주 이내에 부작용이 생겼다고 합니다. 보통 생기는 부작용의 양상은 두통, 구역구토, 시야가 흐려지고 근육이나 관절 쪽에 통증이 생기고 간 수치가 급등하고 뇌척수액의 압력이 증가하고 혼수 상태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장 흔하게는 피부나 이제 손발톱의 황변,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변하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직구에서 따로 드시지 않는 이상에는 이렇게 용량을 넘어가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예전에 좀 드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10만 단위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었으니까 고용량 드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보통은 종합 비타민 한 3,000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극단적인 단기간에 부작용이 생기는 케이스를 제가 찾아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비타민 D를 고용량을 섭취했을 때인데, 이것도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비타민 D를 너무 고용량을 먹게 됐을 때는 신장 쪽이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용량을 잘못 설정해서 먹어서 생기는 부작용이었고, 가장 저용량인 경우는 하루에 10,000 단위 정도 먹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었고, 보통은 30만 단위, 그러니까 한 달분을 한 번에 다 먹는 경우, 이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너무 고용량을 먹었을 때 간혹 가다가 생기는 부작용이 있었고, 보통 생기는 부작용이 위장장애, 두통, 어지러움증, 그다음에 신장 쪽에 신부전이 생겼고요. 고칼슘혈증과 결석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보통은 적정량을 드셨을 때는 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 단기간에 또 독성을 보여주는 비타민 성분은 바로 나이아신, 비타민 B3입니다. 이것도 저용량은 거의 문제가 안 돼요. 종합 비타민은 보통 많이 들어가야 100ml 들어가 있는데, 보통 1000ml 정도 이상 먹었을 때 간독성이 발생됐습니다. 보통은 나이아신은 고지혈증 개선 목적으로 따로 많이 먹죠. 따로 먹었을 때 1000ml, 많게는 3000ml까지 먹었을 때 간독성이 가장 흔하게 발생했고, 피부 가려움증이나 손발의 부종, 저혈압 같은 거나 신장 독성을 좀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용량을 먹었을 때 생기는 문제였고요. 네 번째, 단기간에 문제가 생기는 독성을 보여주는 미네랄 성분으로는 철분이 있었습니다. 철분 먹으면 오래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철분 먹으면 쌓인다, 먹다 안 먹다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철분이 급성으로 독성작용을 보여주는 경우는 보통 몸무게 1kg당 20mg 이상의 철분을 먹었을 때 좀 심각한 독성이 생겼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용량이냐면은 몸무게 60kg이면은 하루에 1200mg의 철분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철분의 권장 섭취량은 20mg, 최대 상한 섭취량이 40mg 정도인데, 권장 섭취량의 한 60배를 먹는 거죠. 하루에 이렇게 먹을 일이 없죠. 적정량의 철분을 먹게 되면은 장에서 다 조절을 하거든요. 변으로 배출시키고 흡수하고 조절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고 꾸준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철분 같은 경우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이거나 페르치닌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어지러움증이나 수족냉증이나 소화불량이나 두통, 생리통 같은 게 있는 여성분들이 챙겨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고용량일 때만 부작용 케이스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단기간에 생겼다, 2주에서 4주 이내에 부작용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장 쪽에 염증이 생기고 장기 손상이 생겼고요. 쇼크로 인한 혼수 상태가 발생됐다고 합니다. 이런 비타민과 무기질로 인한 단기간에 생기는 가장 흔한 부작용은 보통 두통과 위장장애, 메스꺼움이나 복통 같은 거, 변비, 설사 이런 거 제외하고는 거의 없지만, 이런 게 특이적으로 생기는 단기간의 부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들약. 자,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 이제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좀 장기간 섭취했을 때 생기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부작용, 특이적인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바로 비타민 B6,
피리독신이고요. 이 피리독신 같은 경우는 신경독성이 간혹 발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보통 200ml 이상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생겼고요. 상한 섭취량이 100ml로 그래 정해져 있습니다. 외국 자료가 200ml 이상에서 부작용이 생겼으니까 안전빵으로 절반만 먹어라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많게는 한 1000ml 정도를 매일 6개월 정도 먹었을 때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런 게 어떤 게 생겼냐면은 신경독성, 팔다리나 이런 쪽이 감각이 무뎌지거나 따가운 어떤 신경통이 생기거나 신경쇠약이 생기거나 어지러움증, 균형을 못 잡거나 귀 쪽에 문제가 생긴 거겠죠. 이런 신경독성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일부 케이스에서는 상한 섭취량보다 훨씬 작은 50mg을 오래 먹었을 때도 생겼다고 하는데 이는 보통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여성분들 그리고 좀 예민하신 분들에게 발생했다라는 거고 보통은 200ml 이상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일부 케이스에서는 3년 이상 하루에 40mg 정도를 매일 섭취한 노인분에게서 고관절의 골절 위험이 증가했다라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량을 먹었을 때 문제가 안 되고 피리독신 같은 경우는 보통 상한 섭취량 100ml 이내로 국내 제품도 세팅돼 있고 직구 제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비타민 B군을 2개 동시에 먹는 경우가 있어요. 종합 비타민도 먹고 100ml 먹고 비타민 B군을 따로 먹는데 여기 100ml 들어있어서 200ml가 맞춰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단기간에 생기는 부작용은 아니고 6개월 이상 오랫동안 먹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내가 200ml 정도를 먹고 있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거의 생기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아연이 있습니다. 아연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 상한 섭취량을 넘는 40ml 이상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부작용이 생기는 게 대부분 구리 흡수를 방해해서 그러니까 아연과 구리가 서로 경쟁적으로 흡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연이 많이 들어가면 구리 흡수가 방해가 되고 구리가 많이 들어가면은 아연 흡수가 방해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적으로 발생하면서 아연을 너무 많이 먹으면 구리가 결핍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생기지는 않겠죠. 구리 결핍이 단기간 생길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아연을 고용량 먹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고 보통은 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빈혈이 생기기도 하고 심혈관 질환이 생겼다고 하고요. 어지러움증이 생겼다고 하고 신경계 이상으로요. 그리고 기분과 인지 능력이 저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리를 하루에 1mg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이나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복합제를 보시면은 구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아연을 좀 고용량을 먹어도 거의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추정은 하지만 그럼에도 아연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용량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칼슘입니다. 칼슘 같은 경우도 위장장애나 그런 건 있겠죠. 근데 고용량을 오래 먹었을 때 보통 1000ml 이상 수년간 고용량의 칼슘을 계속 먹었을 때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됐다고 하고 신장결석의 위험도 증가됐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칼슘 패러독스 때문에 그런 거죠. 칼슘을 많이 먹어도 칼슘이 제대로 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칼슘이 혈관에 떠돌고 그래서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골다공증이 생기고 이런 심혈관 질환들이 생기는 것들이죠.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 함께 같이 드시고 비타민 K2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칼슘 패러독스 같은 경우는 보통 단기간에 생기지 않고 수년 동안 칼슘을 오래 먹었을 때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좀 주의해야 될 성분이 있는데 바로 비타민 B7, 비오틴이 있습니다. 이 비오틴 같은 경우는 탈모 예방, 손발톱 건강을 위해서 하루 권장 섭취량이 5에서 10인데 1000부터 10,000, 5만, 10만 드시는 분도 있으시죠.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이 건강검진 검사 받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용량 비오틴은 보통 갑상선 검사할 때 수치를 교란시키고요. 그리고 전립선 암 표지 검사를 할 때도 수치를 교란시키고 심근경색을 검사할 때도 수치를 교란시켜가지고 그때 사고가 났었죠. 그래서 비오틴 고용량 드시는 분들은 이런 걸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용량 한 30, 100 이하 정도 드시는 분들은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고용량 드시는 분들 5,000에서 10,000 정도 드시는 분들은 검사 하루 전에는 좀 끊어주셔야 된다. 그럼 비오틴 배출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초고용량 드시는 분들 10만씩 드시는 분들은 검사 3, 4일 전에 끊어야 된다라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약들약 자, 도움이 되셨나요? 종합 비타민 이거 하나로 다 해결이 되실 거고 저장해 두시고 필요하실 때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